안녕하세요, 꽁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와주신 분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새 식구 생활하고 있고요. 현금으로만 체크카드 병행해서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잔액과 생활비 채우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롱텀 숏텀을 채워줬고 이번 주에는 저축 챌린지를 좀 채워볼 예정입니다. 롱텀 숏텀과 저축 챌린지는 어떻게 좀 계속 채워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한 달 예산을 짤 때 제가 숏텀에서 짧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 생활비를 이제 한 달 생활비를 300만 원 받으면 남편 생활비를 5개로 나눠요. 그냥 기본적인 생활하는 생활비, 그리고 청구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료, 네 번째는 적금,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금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전부 뺀 금액, 남는 금액이 한 30만 원에서 30 몇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이제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 금액 안에서 생활비 외 필요자금, 생활비 외 필요자금은 뭐 경조사비나 진짜 생활 외에 갑자기 들어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런 금액들을 지금 채워주고 있고, 그 금액들이 있어야 현금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갑자기 생겨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있어야 반드시 좀 생활이 유지가 돼요. 마이너스 없이.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축 챌린지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금들은 전부 계획된 적금들이잖아요. 내가 이것들이 적금이 되면 장기간 좀 기간을 잡고 넣어주는 적금들이기 때문에 목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외에 제가 소소하게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저축 챌린지, 이렇게 해서 남는 금액에서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도에는 이 캐시 플래너와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원래 촬영을 할 때 바깥에서 이제 조금씩 예산을 짰던 그 금액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저희 친언니가 보고, 이런 것도 좀 플래너로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언니도 현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니는 바인더보다는 체크카드를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출금 내역이나 좀 예산을 짜기에는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제가 바깥에서, 촬영 바깥에서 이렇게 종이를 좀 써놓고 했던 건데요. 네, 이렇게 플래너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달은 11월 달이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컬러를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의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그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저희 언니는 여기다가 이제 먹거리, 그날 식단을 좀 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내가 이달 동안,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해야 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적어줘서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고, 자세히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더 카메라 구도를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먼슬리 버짓이라고 해서 이제 수입과 지출을 크게 나누고요. 수입은 네, 조금 이따가 네. 그리고 이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싱킹 펀치라고 해서 롱텀 숏텀 생활비 외 필요 자금을 이제 세부 사항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청구서와 카드, 혹시 카드를 쓰시고 계신 분들이나 또 부채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축 챌린지, 이거는 정기 적금이 아니고 세이빙 박스나 이제 바인더에다 제가 채우는 일반적인 저축 챌린지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성해 뒀고요. 이제 여기는 지갑, 요 바인더 있잖아요. 네, 여기 바인더에다가 매주 들어갈 예산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미 썼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예산을 좀 적어봤어요.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 달이 끝납니다. 네, 이제 좀 카메라를 좀 낮춰봤어요. 이렇게 낮춰봤고, 이렇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이렇게 같은 권수가 이제 매월 이렇게 나눠집니다. 1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예산을 짜시고, 뭐 언제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직접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11월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제 한 달 이제 계획표들, 매일 이제 해야 될 거,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요.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을 체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한 달을 수입과 지출로 나눠주는 거예요. 크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활비,
저는 이제 매월 15일 날 생활비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 금액 안에서 저는 모든 걸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부수입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쓰거나 또 필요한 곳에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따로 터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써야 할 것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오늘 이달에 짜놓은 예산에서 조금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씩 제가 그 부분들은 충당하고 있어요. 제가 쇼텀 롱텀에 지금 모아놓은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프티콘 보내는 이 정도는 그냥 제 개인적인 부수입에서 따로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장에서 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생활비가 안정이 되면 이렇게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뭐 생일 기프티콘 챙기고 예전에는 다 이제 모아뒀던 쇼텀 롱텀 계좌에서 다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지난 4월에 인테리어를 하면서 모든 모아뒀던 금액들을 다 이제 전부 소진을 했어요. 그 금액이 보태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모으는 금액들이 조금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가 될 때까지 제가 이제 조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수입에서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큰 것들은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 채우고 메꾸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생활비는 300만 원이고요. 부수입으로 저는 유튜브 수입도 있는데 유튜브 수입은 요즘 2달에 한 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들어올 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달러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제 계좌로 이제 입금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화 하든지 아니면 그냥 모아두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수입으로 버는 돈은 여기다가 적지 않을게요.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네, 그래서 300만 원 안에서 제가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300만 원 생활비 받는 금액에서 이제 적어두고요. 저는 5가지 지출로 총 크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생활비, 청구서, 보험료, 적금, 그리고 잔액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금액들을 여기다가 적어줬고요. 그래서 지출까지 300만 원 맞춰서 잔액은 항상 0원이 되도록 맞추고 있습니다. 매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누는 부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생활비는 150만 원으로 늘 고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5가지 나눠준 것들 중에서 어떤 거는 고정 지출이고 어떤 건 변동 지출인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좀 나눠줘요. 청구서, 생활비, 보험료, 그다음에 적금 4개는 고정 지출로 항상 동일하고요. 남는 금액은 잔액들은 생활비의 필요자금. 그래서 변동 지출입니다. 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금액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변하진 않지만 그래도 잔액에서 이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 지출 다 뺀 금액이 34만 7,200원이에요. 그래서 200원은 그냥 어떻게 현금 생활로 이제 동전으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 계좌에다가 제가 따로 모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백이 되거나 뭐 체크카드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잔잔한 금액들 뭐 10원 단위 100원 단위 이런 것들을 우체국 계좌에 소소하게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0원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잔액은 이달에 34만 7천 원이에요. 그래서 롱텀 숏텀 생활비의 필요자금에 17만 원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제가 함께 했던 거 17만 원 넣어줬고 저축 챌린지에서 17만 7천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은 이달의 잔액은 0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구서 그 다음에 보험료, 적금 이런 것도 좀 세부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료는 항상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생활비와 요거는 따로 카테고리를 쓰진 않고요. 이제 청구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청구서에 만약에 보험료도 좀 디테일하게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덩어리로 합쳐서. 그래서 청구서는 저는 이제 남편과 이제 나눠서 내고 있고 저는 이제 거의 개인적인 것만 내고 남편 계좌에서 뭐 생활비, 관리비, 뭐 그리고 뭐 정수기 뭐 이런 것들, 인터넷비 이런 것들이 다 남편 계좌로 자동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는 거는 핸드폰 제 거, 아이 거, 그리고 렌탈료, 이제 저희 그 전기레인지랑
침대를 렌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렌탈료와 그다음에 전기 구독료, 쿠팡 외에 뭐 필요한 자잘하게 쓰는 것들, 전기 구독료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95,94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청구서 195,940원 적어뒀고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뭐 나는 나가는 게 별로 없다 하면은 그냥 대충 여기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만 적어주시고 변동 지출과 그다음에 고정 지출로 나눠서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필요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갔을 때 체크하는 거, 어차피 전부 다 자동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나갔다 체크. 그리고 이렇게 남는 금액들을 전체 남는 금액들 아까 이달에 남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비의 필요자금과 저축 챌린지에서 0원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나 부채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항목들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카드 아니면 뭐 어떤 론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이제 스타트 부채 금액, 시작 금액을 적어주시고 이달에 낼 수 있는 금액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잔액 얼마가 더 남았다. 그래서 한눈에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가 들어갔고 저는 이제 보험료는 따로 이제 계좌에서 나간 금액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주진 않아요. 그래서 보험료 적어뒀고 적금도 매달 고정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원 단위까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688,800원. 그리고 적금을 만약에 적어주고 싶으시면 여기 세이빙 챌린지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액 이제 롱텀 쇼텀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롱텀 쇼텀입니다. 롱텀과 쇼텀을 좀 나눠뒀고 저는 지금 이제 한 곳에 모아서 한 바인더에서 모으고 있는데 예전에는 좀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항목들이 굉장히 생활비 외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나눠줬었고 저는 지금 잔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집중해서 모으기 위해서 한 곳에 모아서 5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롱텀 쇼텀은 있어요. 롱텀은 이제 경조사비,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경조사비, 그리고 긴급자금입니다. 그리고 한 달 앞선 자금은 따로 이제 모아주고 있고 그것은 저의 이제 부수입에서 모아주는 거라서 생활비 300만 원을 1년 안에 모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는 항목들은 쇼텀입니다. 휴일, 개인, 기타 이렇게 해서 시작 금액이에요. 그냥 시작 금액이라고 적어뒀지만 지난달 잔액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잔액이 10,00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은 거 써줬고 지난달 70,000원 긴급자금 남았고 휴일 7,000원, 개인 12,000원, 기타 70,000원 이렇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채워진 금액 플러스는 70,000원이고요. 휴일에는 100,000원 에버랜드를 갔어야 됐기 때문에 갔다 왔지만 네, 이렇게 적어뒀고 갔다 온 금액, 마이너스 된 금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 적어주시고 잔액까지 적어주시면 이제 이 잔액을 보고 다음 달로 또 입월을 하면 됩니다. 저는 바인더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인더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달 금액들이 늘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줬고 보시면 편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세이빙 챌린지, 적금은 이제 저에게 항상 고정이기 때문에 적금은 따로 적어주지 않고요. 한 번에 그냥 묶어서 이제 여기 앞에 부분에다가 적어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빙 챌린지는 이제 저축 챌린지, 박스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제 적금 넣고 있는, 저축하고 있는 저축 챌린지 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나눠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수입이 거의 있기 때문에 혹은 부수입에서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한 4개 정도 섹션을 이렇게 좀 굵은 줄로 해서 표시를 좀 해뒀어요. 그래서 이달에는 15일날 예산을 좀 적어뒀고 177,000원 안에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항목들을 다 나눠줬고 그래서 이 177,000원까지 하면 이제 저의 생활비 잔액은 0원이 됩니다. 이제 생활비 150만원 제외하고 이제 총 들어온 금액에서 마지막에 0원까지 맞추는 그 작업을 저는 매달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꼭 바인더로 시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언니도 바인더를 좀 사용하다가 이거 좀 계속 현금을 찾기가 좀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계부로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을 조금 추려봤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외국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셨던 것을 이제 제가 현금 생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영감을 좀 얻었고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생활비 저희가 진짜 먹고 이제 마시고 이제 지내는 그런 생활비가 이제 제 예산은 150만 원이고요. 5개의 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5개로 이렇게 지갑 항목별로 나눌 수 있게 좀 적어뒀어요. 바인더를 쓰시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쓰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쓸 때마다 이렇게 항목을 좀 이렇게 쭉 적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예산 금액이 생활하는 생활비 예산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쭉 적어줬고 이제 잔액이 3만 원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거는 잔액 저축 챌린지, 이제 제 현금 지갑 그 안에 지난주 생활했던 금액 잔액과 그리고 예산 시작하면서 남는 금액 이렇게 해서 그 금액들은 또 잔액 저축 챌린지에다가 넣어줍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의 현금 생활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모아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박스 저축 챌린지와 이런 바인더 저축 챌린지를 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 적금은 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큰 목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 학원비를 위해서 또 모으는 저축 챌린지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아이 대학을 위해서 또 모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이제 아예 목돈을 진짜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만들기 위한 이제 저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소하게 잔잔하게 또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적을 가진 저축이라고 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생활비 잔액 모은 거, 생활비 잔액 모은 것들은 대부분 저는 이제 쇼통 몽톰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생활비에서 아낀 돈이기 때문에 썼다면 없어졌을 돈이라서 생활비 외에 들어가는 필요 자금에다가 이제 넣어줄 내년엔 계획이 있고요. 그렇게 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또 돈이 모이는 걸 보면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큰 거를 좀 사고 싶어. 근데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가전을 산다든지 가구를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명품백을 산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저축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저축 챌린지를 저처럼 막 박스 바인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으셔도 그냥 저축 카드, 체크카드를 하나 놓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달에 남는 금액들, 또 저축할 수 있는 금액들을 이렇게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주시기만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들을 쭉 적어줄 수 있어서 이런 바인더들도 함께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좋아요. 저는 이제 뭐 항목별로 매일매일 뭐 얼마를 썼고 이런 건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크게 덩어리로 나누고 이런 거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계획적으로 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신용카드로만 생활비를 막 쓰고 생활비 들어오면 이제 남편이 주면 그 돈을 전부 카드값으로 다 내보낸 후에 남는 금액에서 막 쪼개지지도 않았어요. 사실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을 이제 조금 이제 차차차차 변하면서 딱 저에게 맞는 생활비 소비 패턴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나는 또 나만의 방식으로 또 바꿔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활비 채우기와 저축 챌린지 채우는 영상 함께 보실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갑 채우기와 그리고 저축 챌린지에 마구마구 한번 넣어볼게요. 17만 7천 원이지만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생활비 잔액부터 좀 빼볼까요? 자, 지난주 생활비 잔액은 그 이음카드에 조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비상금처럼 놓아둘게요. 자, 식료품 잔액은 15,000, 6,000, 7,000, 8,000, 18,000원. 그리고 생활용품 잔액은 이거 화장실 청소 도구를 좀 샀어요. 그래서 잔액이 17,000원 남아있네요. 아이를 위한 금액 5,000원 남아있고,
그리고 제 개인 비용은 요거는 이제 그 내일 하려고 이제 남겨뒀던 금액 지난주에 짰던 5만 원에서 지금 만 원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썼고요. 네, 커피 마십니다. 커피 마시는 거 외에는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기타. 그래서 요거는 내일 비용으로 남겨둘게요. 내일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예쁘게 또 손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식 비용도 7,000원 남았어요. 여기 뱅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식 이거를 또 따로 봉투로 뭐 만들 거 없고 그냥 제가 알아보면 되니까 네,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전들 네, 어이구 동전이 또 여전히 한 무더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옆에다 채워두고 동전을 채워볼게요. 아, 이거 혹시 동전통 사시는 분들이 여기가 조금 뻑뻑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헐거우시면 여기 나사로 조금씩 조여주시면 이제 조금 조절해서 쓰시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10원짜리, 어이구 100원짜리를 넣었구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잘 때는 안방에만 지금 보일러를 켜고 자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괜찮고 내복을 입으면 되니까요. 네. 자, 이렇게 동전까지 정리를 해줬고요. 지난주 남은 금액은 이게 거의 일주일을 다 채운 게 아니라서 조금 남아 있습니다. 만원, 2만원, 25,000원, 1, 2, 3, 4, 5, 3만원, 31,000원 남았네요. 생활비 잔액 30만원 예산에서 아까 짠 27만원 제외한 3만원 남은 걸 같이 저축 챌린지, 생활비 잔액 넣어주는 저축 챌린지에만 넣어줄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네. 생활비 잔액은 생활비 잔액대로만 좀 모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막 이거저거 모으면 제가 어디서 얼마가 조금 모였는지 예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이번 주 예산 한번 세워볼게요. 저축 챌린지 포함 금액입니다. 5만원짜리가 20만원, 만원짜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만원. 5천원짜리가 15,000원. 1,000원짜리가 2,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7만 7천원. 일주일 생활비 예산이 30만원, 그리고 저축 챌린지 예산이 17만 7천원. 그래서 총 47만 7천원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계산기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비 이번 주는 15만원입니다. 늘 똑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사실 줄여도 되는데 일단 예산에서 줄이지 않고 저축을 조금 더 늘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뻑뻑하면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아직은 조금 괜찮지만 네. 가정용품은 2만원입니다. 아이를 위한 금액도 2만원. 자, 그리고 나를 위한 금액도 2만원입니다. 요즘에는 라떼를 좀 따뜻하게, 제가 얼죽아였는데 네, 라떼를 좀 따뜻하게 두유로 변경해서 먹는 걸 좀 즐겨하고 있어요. 매일 먹지는 않고 한 두세 번 정도 먹습니다. 자, 기타 금액은 만원입니다. 예산을 만원 잡아주고, 그리고 네, 간식 비용도 5만원. 사실 간식비나 식료품 비용 같이 써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게 거의 이제 아이한테 대부분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그럼 아이를 위한 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과일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아이가 원하는 과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동으로 저희도 같이 사면 먹잖아요. 어른들도. 그리고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뭐 털 실내화가 필요하다든지 작게 좀 필요한 것들, 소소하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이 젤리 먹거나 이런 간식들이 부족하거나 핫도그 요즘 먹을 때 이럴 때 여기에서 빼서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예산은 27만 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옆에 둘게요. 지갑이 빵빵해졌습니다. 또 세이빙 챌린지로 넣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마 17만 7천 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만 원 생활비 남는 금액이 있겠죠. 네, 이번 주 크리스마스 챌린지 박스 예산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달이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다 넣어줄 겁니다. 네, 5천 원부터 3만 원까지 8만 원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5천 원 주고 만 원. 만 원, 15,000원. 이 저축 챌린지는 그냥 제가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적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형이잖아요. 목돈이기 때문에 또 그때 필요한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잘하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크리스마스 챌린지 뭐 크리스마스에 쓰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니 세이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계획 가까운 시일 내에 좀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 15,000원 그리고 3만원 3만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15,000원을 2번 넣네요. 어쩐지 5,000원짜리가 하나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하나 빼주고 계획이 없던 거니까. 네. 그러면 총 5개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이고. 그리고 체크하기. 천원, 15,000원, 2만원, 3만원. 네, 이것도 이제 보너스 2만원까지 넣으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리고 옆에서 아이가 좀 계속 좀 정신 사납게 해서 네, 좀 신경이 좀 쓰입니다. 네, 핑크족에도 이제 4번째 채워줄 겁니다. 핑크족에는 18,000원과 12,000원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3만원. 네, 3만원 채워주고, 이것도 이제 눈앞에 고지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3만원. 제가 왼손잡이라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넣는 게 어렵습니다. 네, 조금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세이빙 챌린지 북이고요. 내년에 조금 본격적으로 해볼 거고, 요거는 이제 커피 챌린지 북은 이렇게 요 커피 잔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커피 잔에는 10,000원씩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10,000원. 그리고 요거 2개. 이렇게. 예쁘진 않네요. 예쁘게 칠하는 법을 잘 몰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20,000원 넣어주고, 북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요게 빵빵해질 날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넣어줘서, 이렇게 챌린지 북도 해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핑크 리본 박스를 안 가져왔군요. 잠시만요. 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오면서 조금 계획을 변경했어요. 여기다가 47,000원을 넣어줄 거였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25,000원을 더 넣어주려고요. 이제 제가 25년도에 새해를 시작할 때 필요 금액들이 좀 많습니다. 생일도 많고 그래서 이제 25년도에 빨리 좀 채워야 하고 빼야 될 것들이 많아서 여기다가 25,000원 넣어줄게요. 나눠서 25,000원 이렇게 해서 3개가 채워졌습니다. 4, 5, 6, 75,000원이네요. 다 채우면 30만원입니다. 작지만 미니 세이빙들이 조금 소소하게 그래도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좀 많이 줘요. 네. 이렇게 해서 미니 세이빙 25,000원 채워줬고요. 여기다가 빨리 채워보겠습니다. 2만 그리고 3만원은 남아있는 게 맞고 22,000원 이렇게 채워볼게요. 22,000원 해서 요것도 돈을 넣으면 봉투들이 좀 커져요. 그래서 많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이 체크표를 보니까 그러네요. 22,000원 넣어주고 요거는 다 모으면 127만5천원입니다. 50개 봉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활비 잔액만 채워주면 이제 끝이 납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요거는 일주일 생활비 잔액에서 남은 금액 그리고 4만, 5만, 5만 5천, 6, 7, 8, 9, 7만 6만 1,000원입니다. 6만 1,000원 맞죠? 네. 이게 세다 보면 가끔 말을 하면서 막 세다 보니까 이게 버퍼링이 좀 걸려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생활비 잔액만 모아주는 것에다가 넣어볼게요. 여기 마지막 장 3만원 채워보겠습니다. 3만원 이렇게 일주일 생활비 잔액 남은 거에서 3만원 넣어주고 그리고 조금 그리고 옆에다 잠깐 치우고 여기 이제 세이빙 챌린지 박스 이것도 생활비 잔액만 넣어주는 박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 7번, 18번 이렇게 18,000원, 7,000원, 6,000원입니다. 18,000원 먼저 넣어주고 8,000원 넣어주고 6,000원 넣어주고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참 좋네요. 새 돈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돈인가 봐요. 그리고 7,000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6번, 7번 18,000원 이제 됐고 여기 뒤에다가 다 된 것들은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요것도 50번이기 때문에 127만 5천원 다 완성하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저축 챌린지 채우기와 일주일 생활비 채우기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아직 12월 달이 남아있으니까 24년도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반갑고 제가 내적 친밀감은 굉장히 좀 많은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소통하고 제 눈에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